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의 주택가에서 서벌캣이 길고양이들을 사냥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보자들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누가 봐도 집고양이보다 훨씬 더 큰 야생 고양이가 길냥이들을 입에 물고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참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길냥이들 악갱이들이 불쌍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동족을 죽일 수 있냐, 100% 유기된 것일 텐데 포획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빨리 사살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평택에서 아프리칸 서벌이 태어났을 리는 없으니 이거는 방생되거나 유기되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이거는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방생이든 유기한 것이든 간에 그 인간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서벌캣, 사바나캣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바나캣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벌캣이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살쾡이, 야생 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컷 서벌캣을 암컷 참고양이랑 이종 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게 바로 대형종 고양이인 사바나캣인데요. 보시다시피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특이하고 야생적인 줄무늬, 그리고 그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죠. 이런 희귀성 때문에 미국에서도 보통 15,000불에서 30,000불, 한국에서도 최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호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나캣은 교배를 시킬 때마다 세대가 정해지는데, 야생 서벌과 교배를 시켜서 낳은 자식들, 야생 서벌의 피가 최소한 50% 이상 흐르고 있는 아이들을 F1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F1에 속하는 사바나캣은 덩치도 제일 크고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F2, F3, F4 등 교배를 시켜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덩치도 점점 집고양이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며 당연히 서벌의 유전자도 희석되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간의 교배이기 때문에 라이버처럼 수컷은 대부분 불임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은 애초에 사바나캣이 태어나려면은 야생의 수컷 서벌과 암컷 집고양이를 억지로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집고양이들이 물려 죽거나 희생당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하도 오랫동안 해서 옛날처럼 서벌과 교배시키는 족족 물려 죽거나 고양이 시체를 쌓거나 하진 않지만은, 여전히 서벌과 바로 교배에서 태어나는 F1들은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계속 자행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약간 팬시한 액세서리처럼 여기저기서 분양되고 거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령이 다르고, 하와이, 매사추세츠, 조지아, 뉴욕시티 같은 곳들은 이런 exotic animals, 특수동물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법령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사바나캣을 절대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희석돼서 4돈에 8촌쯤 되는 집고양이에 거의 가까운 F5 같은 경우는 종종 보이긴 하지만, 이나마도 무조건 주정부의 허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이 이런 동물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에서도 불법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야생동물이나 불법 교배 등으로 태어난 야생종 때문에 생태계 교란으로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어서 그렇죠. 한국은 뭐랄까요? 옛날 VJ 특공대에서 사바나캣 3마리를 키운다는 사람이 출연을 해서 본인은 한 마리당 3,000만 원을 주고 당당하게 합법적인 루트로 수입을 해서 키우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F1이 어떻고 F5가 어떻고, 그 종류, 크기, 혈통에 따라서 고양이를 급을 나누고 가격을 나눠서 매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보석의 급을 나누는 것처럼 흠집과 모양새에 따라서 급을 나누고 가격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죠. 물론 모든 순종견, 순종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개입을 해서 태어나는 거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바나캣의 존재가 거슬리는 이유는 그 존재 자체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국적이고 희귀한 것을 가짐으로써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마치 치타를 반려동물로 들이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옛날 유럽 귀족들 같은 모양새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순종묘나 순종견의 경우 이미 도메스티케이트된 집냥이들을 교배시켜서 태어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사바나캣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잘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데려다가 억지로 교배를 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종류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또 길냥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동족을 살해하냐, 어떻게 동족을 잡아먹냐, 잔인하다, 충격적이다, 사살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인터넷 가서 사회면의 뉴스나 먼저 보고 오세요. 먹지만 않았다 뿐이지 나름 고등 동물들이란 인간들은 같은 동족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살해하고 폭행하고 동물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사바나캣은 배가 고팠을 뿐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덩치가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을 뿐이죠. 사바나캣이 애초에 평택 한가운데서 태어났을 리는 없으니 설령 이 사바나캣이 인명피해, 동물피해, 재산 손괴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동물을 자랑 목적, 돈을 벌 목적으로 데리고 와서 유기하거나 방치한 그 인간을 잡아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바나캣의 불편한 진실. 지금까지 미국 수의사였습니다.